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미국 증시 정말 폭등했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죠.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시장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된 가운데 페드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3.7%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5.5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7.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랑 S&P 지수, 다우 지수 모두 다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7.7% 상승해서 9월에 기록했던 8.2%에서 떨어졌습니다. 예상치가 7.9%였으니까 그보다도 하회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러 10시 반에 알람까지 체크해가지고 딱 뜨는 거 보자마자 우리 공부방 텔레그램에 보내드렸는데, 와, 그때부터 선물 시장이 난리가 났죠. 다행인지 이게 진짜 어찌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또 12월에 흐름이 어떻게 갈지, 우리가 일단 지금 뭔가 단기 상승세로 돌아온 건 다시 좀 즐길만 한 건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뭐랄까요, 좀 오랫동안 물려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도 들고 있던 분들한테는 어쨌든 조금 만회할 기회가 오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또 일찍이 팔아서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 현금 확보하고 또 해치 수단 분명히 가져가는 거니까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걸로 또 계속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난 6월 1981년 11월 이후 최고치였던 9.1%에서 4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10월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하면서 9월에 기록했던 1982년 8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6.6%에서 상승률이 둔화됐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6.5% 상승도 밑돌았습니다. 이에 비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평가가 제기됐죠. 페드 인사들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로리 로간 총재는 달라스 연은에서 개최한 한은 컨퍼런스에서 금융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평가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만간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죠.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페드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만큼 기준금리를 높임에 따라 향후 몇 개월 동안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2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전일 56.8%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날 43%에서 이날 19%대로 아주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2009년 이후 최대 일간 하락폭을 보이면서 4%대 아래로 떨어졌고, 2년물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4.31%대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실업 지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7천 건 증가한 22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2만 건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제유가는 달러와 약세 및 CPI 상승률 둔화 등에 상승했는데요. 여기 WTI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64달러 오른 86.47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을 했죠. 네, 안 오른 종목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들, 테슬라 7%, 애플 8%, 아마존 12%대 이렇게 아주 큰 폭으로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이제 장 마감 후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던 리비안 같은 경우 그래도 올해 2만 5천 대 생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17%대 급등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22% 이상 급등 마감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FTX 유동성 위기 속 이 암호화폐 급락을 하면서 정말 같이 좀 급락세를 나타냈던 코인베이스 계속해서 10%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날은 10%대 반등세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페드의 아무래도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나 금리 인하 때문에 기술주들 흐름 모두 좋았고 무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안 좋았던 섹터가 없지만 이 중에 반도체 섹터 엄청나게 모두 다 7, 8%대 10% 이상대 AMD, 엔비디아 14%대 정말 강한 흐름 보여줬죠. 그동안 반도체 지수가 정말 못 가다가 올라왔던 거라 더 뜻깊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물려있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건데 오늘은 조금 웃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금요일장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미국장 이렇게 좋았던 것처럼 좀 이게 이어져 가면서 우리 미국 나스닥 선물시장이 조금 이 모습을 이어가면서 오늘 시장 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날 주말장을 앞두고 어떤 혼조세를 보일지 아니면 정말 강하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면서 수급 흐름도 봐야 되겠는데요. 미국장이 아무리 좋았어도 우리 시장 결국에 개인들만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건 사실 큰 힘이 없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흐름 보고 또 종목별로 분명 차별화 장세 나타날 거니까 그게 어떨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저 이제 퇴근하고 이제 흐름 쭉 보면서 방송 켤 수 있으면 바로 켤 테니까요. 어제 또 사정상 제가 방송 켜지 못했던 점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제가 우리 시장을 지금 바라보면 좋을 흐름 이제 어떤 키움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이 어제 밤에 쓴 그 글을 제가 공유하고 올려놓고 잠이 들었어요. 그 흐름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올렸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시장 같이 잘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좋기만 할 때 오히려 우리 계속해서 정말 해지 수단도 대응해 가야 된다라는 거. 절대 한 방에 사는 건 아니어도요. 분할 매수로 이제 조금씩 대응해 가야 된다라는 거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상승은 그 전에 그냥 물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들고 있던 종목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또 그건 그것대로 기쁘게 맞이하면서 흐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좋은 금요일, 그리고 빼빼로 많이 많이, 빼빼로 데이 상술이긴 하지만 빼빼로 많이 많이 드시면서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